제가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투자자가 이제 투자 기업 선정을 할 때 보는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MMTM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매니지먼트 누가 경영을 하느냐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켓 사이즈 시장이 얼마나 크냐 그 이후에 보는 게 T 테크놀로지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실 사업을 하는 거는 이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대표님이 투자 기업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공계 베이스의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소개 자료를 이야기를 할 때 예. 제일 먼저 테크놀로지를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저희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켓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사람들이 모였냐 맨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똑같아요. 근데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사람이더라. 그리고 팀 구성이더라.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늦게 맞습니다. 되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을 짧은 시간 동안에 완성을 할 수 있는가. 능력.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제 박효진 대표님이 SI 투자 이야기 하셨잖아요. SI 투자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제가 볼 때 두 가지거든요. 일단 그 맨파워를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팀이 정말 이렇게 구성을 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요청할 사람이죠. 때 네. 그런 기술을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가를 보고 두 번째로 진짜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거든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세밀하게 보고서 SI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FI 투자를 할 때도 똑같이 봐요. 예, 그게 결국 이제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표님들의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그렇구나. 같아요. 도덕성. 그래서 이제 대표님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처음, 예를 들어서 우리 신은경 대표님 같은 경우에 이제 엑셀러레이터 투자 받으면서 네. 팁스 선정되시고 네,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첫 투자자하고의 약속과 그 다음에 같이 플랜을 세웠을 텐데, 네, 네. 그거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 말을 네. 잘 안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미나를 가지고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하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요청, 그러니까 맨파워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술을 완성할 수 있고 현재 기술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특히 이 전체 팀원이 다 도덕성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게 다 드러날 수는 없고 대표자의 도덕성이 얼마나 좋아서 약속을 잘 지키는가. 이게 되면은요, 나머지 부족한 것은 채워주면 돼요. 엑셀러레이터나 그 다음 단에서 투자나 VC나 네, 네. SI 투자를 했던 대기업에서 심지어 도와줄 수도 있어요. 네. 다 채워줄 수도 있거든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벤처를 하는 교수님 회사를 투자 심사역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호기심에 어떤 질문 하나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이야기 발미에 돈 벌어서 뭐 할 거냐고 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되게 좀 의외의 질문이고 대답하기 힘드시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그 경영자가 어떤 비전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임하느냐 이걸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박예진 대표님도 투자 받으시면서 특이한 질문 받은 경험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모든 질문이 특이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특이하거나 기분 오래 나빴던 기억에 남고 남는 거? 지금도 후배들한테 가끔 해주는 얘기인데 한참 전 얘기죠. 처음에 이제 네. 스타트업 만들고 어떤 나이 드신 투자자분을 처음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지금 말씀하신 거랑도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 왜 창업을 했어? 네.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왜 창업을 했어? 네. 왜 사업을 하려고 해? 딱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국내에 없는 뭐 100년 기업, 잭 웰치의 100년 네. 기업 같은 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여마시중의 미소로 사업할 준비가 안 돼 있네 하면서 기업은 두 가지 목적이다. 네. 생존과 번영. 왜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한다는 얘기를 왜 못해? 그러니까요. 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은 탐욕스럽게 그 수익을 추구해야 돼. 그런 자세 없이 어떻게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려고 해.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뭐 모두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었어요. 친구들한테도 그리고 동기들한테도 엔터프로너십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포장이 될 수는 있으나 그 본질은 예, 우리는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집단의 길로 이제 들어선 거 아닐까?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ESG가 많이 떠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ESG를 이야기를 할 때 최근에 이제 다농, 프랑스의 이제 다농 그 식품 회사죠. 네. 그쪽이 이제 CEO가 결국 물러났거든요. 네네. ESG를 강조하면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이익을 남기는 것이 실적이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국내 모 재벌 기업에 해당되는 S 기업의 네네. 선대 이제 돌아가신 아,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업의 최고의 덕목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다. 그렇죠. 그게 대변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윤을 남겨야 회사가 지속이 되어서 또 월급을 줄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사회에 기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한 통찰을 사업 초기에 만날 수 있어서 좀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대표님한테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아, 예, 예. 박효진 대표님이 지금 이제 투자도 유치하시고 회사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시는데 네, 네, 혹시 박효진 대표님 회사가 잘 되어서 네. 다른 스타트업에 또 투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신지. 저는 투자 유치를 하시는 뭐 조은지 대표님 같은 분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큰 경외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사업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 맞아. 예, 다른 분들의 사업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멘토링을 해주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하는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 동인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는 뭐 현물 투자가 되던 현금 투자가 되던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제 전략적 투자 네. 같은 건데, 그때 제가 보는 거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전쟁터에서 전쟁. 내 등을 맡길 수 있는가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걸 공진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서로를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렇게 통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앞에서 사업 계획서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네네네. 사실 결론은 지난주에 만난 팀이 있는데 네네. 사업 계획서 안 봤어요. 사람 보고 예, 그냥 이제 하셨어요? 예, 아, 맞아요. 누군가가 소개를 해서 네. 예,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기업입니다. 그러고서 한 가지 바로 질문했어요. 투자하셨어요. 대표님 네. 무슨 기술 가지고 있으세요? 아, 라고 하길래 그거 딱 말씀하시고 5분 만에 결정했어요. 그러면은 대표님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열거하는 몇 가지가 없다고 그러길래 그냥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 와, 뒷받침해 드릴 멋지네. 테니까 대표님 저희 투자 받으실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일주일 여유를 달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며칠 만에 연락이 오셨어요. 투자 받겠다고. 제가 이제 사실상 사업 계획서가 필요하다기보다는 지금 박예진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네. 서로 필이 딱 맞고 네. 합이 많고. 그 필이 맞은 상태에서 지금 공진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조넌스거든요. 그러니까 주파수, 공진이라는 프리퀀시가 게 딱 일치가 되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센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 몸에 있는 어딘가가 센서가 센싱을 딱 해가지고 바로 이제 딜 들어간 거죠. 그러고서 빠르게 이제 진행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공진이라는 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치. 아니, 근데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제 사업계획서보다는 공진. 뭐 이러면. 인간관계에 대한 자기개발서 같은 것도 몰두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신혜경 대표님은 어떠세요?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싶으신지? 저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지 않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에 좀 투자를 하고 아, 싶습니다. 사람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주변에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재밌는 저만의 게임을 했는데, 쟤는 큰다, 안 큰, 쟤는 돈을 번다, 쟤는 못 번다. 이렇게 한 5년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했는데 거의 한 70-80%는 맞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를 딱 생각한 게 있어요. 쟤는 돈은 벌 텐데, 쟤는
안 되는데 이런 아이가 있었는데 지금 투자해서 되게 잘 받고 성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느낀 느낌이 그 친구를 보고 느낀 게 단기 성장은 되지만 장기로 가는 건 한계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표의 도덕성, 신념, 철학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스타트업이 사업을 할 때 사업 계획서, 뭐 투자 받는 거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도덕성과 기업 철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의 그런 철학이 있는 친구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얼굴만 봐서 딱 괜찮다 이러면 저도 딱 질러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한테 좀 질러주세요. 지르고 싶습니다. 맞고. 신은경 대표님을 저희 회사의 회장님으로 모셔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스타트업을 만날 때 신은경 대표님이 옆방에서 딱 보시고서 아, 저 대표님은 관상. 투자해도 돼. 이거는 관상이 아니고 이 말의 뉘앙스나 네. 또 이런 여러 가지 대표님은 느끼시는 저한테 것에서 투자해 주실 것 같은데. 네. 맞죠. 투자해 주실 당연히. 것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프로그램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다른 이야기들을 해보기로 하시죠. 네.